우리나라의 이 기간을 이루는 이러한 도로는 빨리 고속화해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히 성장을 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거리가 단축이 되고 농촌과 도시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도시와 농촌의 거리를 단축하고 동해 관광지로 유명한 경포대에 이릅니다. 신사임당의 사당, 율곡 선생의 생가인 오죽헌 맑은 해수욕장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유명한 오대산이 있고 정멸부궁도 쉽게 가보게 됐습니다. 타조대, 의상대, 낙산사, 그리고 더욱 가까워진 국립공원 설악산. 인재와의 인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도 오토바이들은 많이 보급되긴 했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는 못 올라가게 됐습니다. 단 도시 내에서 만들어지는 도심 고속화 도로, 그러니까 전용 도로죠. 자동차 전용 도로만은 당시에는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198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시작합니다. 즉 전용 도로에 오토바이가 올라갈 수 있는 제한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1991년도부터이긴 하지만 1985년도부터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계도기를 거치게 되죠. 이때 당시에도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올라갈 수 있긴 했습니다. 단 250cc 이상만 올라갈 수 있긴 했죠. 대략 1985년도면은 그때서부터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들급, 즉 600cc 이상급의 바이크들이 조금씩 국내에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1991년 이후로는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면서 아예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못 올라가게 되었죠. 1991년 노태우 정권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오토바이들이 전용도로에 못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 폭주족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들이 범죄에 악용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다시 1972년도와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오토바이를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강제적으로 내쫓습니다. 물론 폭주족들이 사회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폭주족 이외에 다른 선량한 라이더들까지도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많이 의식이 바뀌었고 또한 저와 같은 라이더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바이크를 탈 수 있을까를 좀 더 고심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협의점을 찾아내어 일정 배기량 수준 이상 그리고 일정 자격 수준 이상이면은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허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의 계도기를 거쳐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은 정말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 크나큰 사고가 일어난다면은 그 이후에 다시 고속도로와 전용도로의 통행 금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막연하게 안전상의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막는다면은 법적으로도 자동차에 분류되는 이륜 자동차가 아니라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분명 이륜 자동차도 엄연히 자동차입니다. 법적으로 자동차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의무와 법규를 모두 지키고 있는 이륜 자동차에게 이렇게 불합리한 처사를 내린다는 것은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운행하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부당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륜차를 보는 관점이 이렇게 편파적이어야만 될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를 못 들어가는 이 대한민국,
다른 외국의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어떠한 시점으로 우리를 바라볼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속으로는 우리를 비웃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한번은 해보기는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하나하나만으로도 이륜차 라이더의 권리를 찾아주지도 못하는 이 사회적 시점, 풍토, 이것을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사회는 잘못된 구조의 사회라고 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륜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도 이륜차는 위험하고 범죄에 쓰이고 불법이고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당신께서는 당신이 잡는 운전대는 정말 안전합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정당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만이 권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누려야 할 권리와 권한은 있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권한과 권리와 특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는 4륜차만의 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용해야만 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세금을 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내고 있는 저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재에서 가로막고 법원에서 가로막는다는 것은 우리 라이더들이 그런 세금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라이더들에게 의무적으로 의무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나요? 왜 우리 라이더들에게 자동차세를 내라고 하나요? 그런 의무를 지어주면 고속도로와 전용도로는 당연히 이용할 권리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용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의무만을 지어주게 되는 것은 이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을 국가와 사회에서 이륜차를 등한시하고 소유하는 것을 보기가 싫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회와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이륜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 암울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마음이 별로 편치가 못합니다. 편안하지가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발버둥을 쳐야 될지, 이런 발언을 해야 될지 정말 한탄스럽기만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시간만 길어지고 더 필요없는 말만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크의 권리가 다시 찾아지는 그날까지 저 푸른 늑대가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행동하는 푸른 늑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 늑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